높은 산이 거친 돌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오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썸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오늘나라. 찬송가 시편 119편 132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선례가 있다는 건데 그 선례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가 돌아선 거죠. 내가 또 내게 돌이키사가 하면 내한테로 향하던 어떤 그 뒷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겨달라 이거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선례가 있다. 어떤 선례가 있느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례가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그대로. 이것이요 모든 사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춘기 지나야만이 개인이 아는데 사춘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바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 선례가 있어서 주의 이름을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요걸 내가 알고 그런 예가 있으니까 나도 지금 내 형편에서 그걸 바라야지 달라들 수 있는데 사춘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있는 어떤 목표점이 없다 그러면요 진짜 그 사람은 위험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재 되어지는 것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 그건 잘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함정 있잖아, 함정. 이렇게 해울이 쫙 치면서 물살 같은 데 물결이 쭉 내려가는데 어떤 물결 가보면은 물살이 쫙 빨라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물을 쫙 빨아갖고 쭉 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거는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 예를 들어 폭포 같은 게 이제 있을 적에 폭포에 돌로 된 폭포가 있고 돌 위에 이제 흙이 쌓여가지고 그 물이 철저 흐르는데 이 돌하고 돌 사이는 구멍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이게 모래가 조금 빠지면서 하면 쑥 빠지는 데가 있거든. 그러면 위에는 물이 아무리 큰 물이 흘러도 그 자리에 오면은 그냥 쭉 빠져가고 소리도 쓱 소리 나면서 말이에요. 아주 기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속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간다. 어지간한 배들은요, 못 지나가 버리죠. 그냥 그 밑에서 빙글빙글 돌고, 그게 나중에 더 커지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폭포를 만들어가면서, 변형이 생기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럴 때, 빨리 가는 거, 잘 되는 것 같으나, 배가 잘 가고 좀 빠른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속에 들어가면 저 멀리서도 빙 돌아가고 이거 돌 때는 다른 물살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잘 가는 것 같고 참 기분 좋고 재밌는 거죠. 정말 이거 함정에 들어가는 거 똑같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서 코로 숨을 쉬면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데 요 내용을 내가 모르고 아무것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내한테 적용되는지 조차도 내가 전혀 모르면은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스스로가 척은지심이라 척은지심. 스스로에게 나는 불쌍하구나.
화로다 나여 망이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도 그 천사를 보고 자기가 기쁘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를 봤다 이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하는 이 내용을 이사야도 못 잡은 거지. 당시에도. 그러니까 나는 망이 됐다. 나는 반드시 천사를 봤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천사를 볼 수 있느냐. 그래갖고 죽는 거라래. 죽는 거라. 화로다 나여 망이 되었도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뺐다. 죽는 줄 안단 말이야. 그러나 주의 계명을 사랑한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하는 이런 거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어쩌보면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한 내용인데 이거를 내가 사춘기라는 내용을 누구든지 사춘기를 통해서 다 지나오니까 사춘기를 통해서 그걸 안다라고 하면은 붙잡으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이 성경에 10편 119편 132절에 이야기한 대로 어려울 때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 이 근거를 딱 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전혀 뜻밖의 놀라운 어떤 열매들을 맺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식, 노동시장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현재 왜 이런 어려운 노동시장을 만나느냐. 거기서 역사교육, 허점이 많다. 역사교육 현점 많아갖고, 한 6가지 이야기한 중에, 현재 정책, 국가 정책, 미래 정책에 대해서, 뭔가 암울하게, 아무것도 뭔가 붙잡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바로 역사교육하고 관계 있다. 그게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노동시장의 개입 시점이죠, 시점. 2012년부터 이제는 역사라고 하는 요소에서 국가가 나아가는 정체성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정체성에 부재되어지는 이런 요소를 이제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교회가 발표한단 말이에요, 발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미래에 대한 내용을 예측한다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갖고 설례를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교회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시점이다 하고 발표하는 지금에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전체가, 전 인류가 이걸 통일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단 말이죠. 오늘따라 이걸 들고 왔더만. 아까 시간이 애매해서 들고 왔더만. 뭐냐면은, 잘 된다, 그래, 잘 된다. 그러니까 역사가 현재 시점하고, 지금까지 바라보는 것에 비해서 잘 된다, 그럴 때요. 이게 위험한 줄 알아야 돼, 위험한 거. 이 잘 되는 거는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서 잘 돼 간다라는 이것 자체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어려운, 132절 말씀대로,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던 대로, 선례대로, 앞서가 했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어서 내가 부르짖었다. 내가 거기서 나아가려고만 애를 쓰고 진통을 겪고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이요. 그것이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현재 되어지는 역사나 현재 이어서 지금 시점에 지금 기준을 볼 때 그건 정말 옳은 일이다. 그거 잘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백발백중 100% 그거는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걸 인식해야 돼. 그걸 내가 물 소용돌이 들어치는데
배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어떤 생물이 들어가면 그게 뭐 늪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 비유를 하는데, 마치 그거는 폭포 같은 것도 지나가다, 지금 또 폭포 이야기하면은 폭포에서 멀리 있을 동안은 물 위에 있는 이 물들이요, 그냥 설설설설 가는 거예요.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폭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폭포가 가까우면 이 폭량이, 강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물 떨어지는 그거의 흐름이, 양이 저 멀리서 있는 것보다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빨라집니다. 유속이 빠르단 말이에요. 저 뒤에서는 천천히 걸어오다가 강폭이 좁아지면서 이게 유속이 빨라지거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볼 때, 아, 잘 된다. 배가 빨리 잘 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똑같아요. 아무 노도 안 졌는데,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기이한 게 없는데, 되어지는 상황이 잘 되어 가는 것다. 필경 그거는요, 100%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람 사는 여러 가지 어떤 것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나라, 어느 환경, 어느 누구에게 관계없이 똑같이 일어난 내용이에요. 기준 없이 또 내가 뭔가 하는 어떤, 나타냈던 어떤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막연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잘 돼 가는 것다라고 보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되어 가는 거다. 자, 그런 것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노동시장에서의 역사, 노동시장 역사. 요거는 어쩌보면은 역사라는 것은 지난번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에 비추어가지고 다음에 거를 연결하는 역사는 전체적으로요, 이 정체성이래요, 정체성. 그게 일관성이 있는 게 역사는. 역사 자체는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개인이 현재적인 일어난 사건하고 이 사건을 과거에 있는 사건에 비추지 않고 지금에 비춰버리는 거예요. 지금에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방향이 안 맞아, 방향이. 그래서 지금에서 보는 내 요소에서 역사라는 현장이 지금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이거를 과거를 비추지 않고 미래를 예측해버리면은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예측하면요, 그거는 틀림없이 안 맞다. 왜냐하면 과거를 비추어서 이 말씀한 대로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역사적인 근거,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현재 내가 나타내가지고 방향을 보면은 이게 방향성이 일정하게 하나의 일직선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이게 굉장히 짙은데, 현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보는 판단 가지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버리면은 백발백중 그거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되어지길, 모든 사람도 다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다 그렇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가지고 주변에 조금만 해도 막 뭔가 삐그덕 거려가지고 금이 가가지고 절대 그거는요, 예측한 대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노동시장의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을 통해서 2012년부터 나타내는 역사의 정체성을 나타낸 하나의 시점에서 현재 우리가 일어난 사건 하나를 잘 일어난다, 좋은 일이다 라고 할 때 그거는 절대 좋은 일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런데 세 가지 정도 사례를, 하나의 분야죠, 분야. 세 분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공통적인, 통일적인 내용들, 그 잘못된 내용, 그걸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의 그 형태를 보면은 역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이 안 돼. 전혀 역사에 대한 내용이 개념이 안 돼가지고 지금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이 나아가는 방향에 이 역사성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정부하고 연결해서 정부하고 대립을 해가지고 지내오던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계가
근데 정부하고 대립을 해서 나타났던 역사 이 위치가 이제는 그 정권이 바뀌어가고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자기들 편에 있던 이 정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역사가 지금 혼돈이 있잖아요. 정체성이 혼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잘 된 것 같은데 자기들이 지향하고 자기들이 밀어둔 정권이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로 들어섰는데 그러면은 이 노동부 노동조합계통에 있던 사람들이 야 잘했다 이제부터 우리한테 잘된 현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잘 되는 건가? 뭔가는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뭔가는 흔적을 남겨서 자기들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하고 뭔가 이뤘다라는 어떤 점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숱하게 정부에서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저항적인 내용 안 그러면 좀 어떤 거는 바람직한 그 행동도 아닌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나타낸 중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막상 정권이 자기들이 바라던 정권이 정부를 딱 이래 잡고 그런 정권이 이제 정부를 되다 본데 이 노동계에서 노동조합 자체가 앞으로 잘 방향으로 자기들이 바란 대로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더 나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잘 된다 하는 요소가 절대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하나의 징표로서 우리가 노동조합 계통을 대한민국이 현재 노동조합이 앞으로 발전하는 내용에서 지금 현재 정권하고 어떤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2018년에 이걸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진행, 민주노총, 한국노총 해갖고 지금 산업 현장에 나름대로 어떤 기둥과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결국 정부만 해서 과음질하고 주목질하고 과거에 있던 역사 왜곡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형성을 사회 어떤 분야를 맡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들이 바라는 정권이 들어섰다고 이것이 과연 잘 될까 하는 내용이에요. 100%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인식이 돼야만이 이것이 교훈으로서 분명히 인식이 돼야 다음에 후손들이 보고 아까 말씀했지만 2012년 이후에는 인간이 개인으로 봐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그때부터 이거는 잘못되는 거다 라는 것의 인식이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바른 기준을 두고 바라야지 전혀 자기는 한 것도 없이 어떤 잘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촛불 집회하고 여러 사람이 하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니까 그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된 건 잘 된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 2012년부터 그것이 이제 분명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농민의 역사와 전혀 무관한 듯한 이 농민의 근데 철저하게 역사에 어떤 고리를 연결해갖고 대한민국 농민회가 있어요. 농민회라고 전국 농민회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농업기술원에 1박 2일 잠을 잤는데 그 간판도 있고 차량에 붙여놨어요. 전국 농민의 경북도연맹 이래갖고 스티커를 해갖고 뭘 했냐니까 사드 배치 물러나라 사드 배치 아웃더 이래갖고 전에 우리 한기총 아웃 그 다음에 무슨 방송 집에서 기독방송 아웃 이래갖고 외치는 거 그 아웃 노동조합 하는 거 아까 그러면 노동조합 그 계통의 구호를 그 차에다 딱 붙여놨는데 그 농민회라
그 농민회가 어떤 농민회냐면은 말만 바꾸면 전국 농민회 하는 이 말, 경북도연맹, 전국 농민회 중에서 경북도단위 연맹이라는 게 경북도연맹. 앞에 말이 전국 농민회를 바꾸면 어떤 게 되냐면은 남조선, 북조선에 나름대로 연맹이 있듯이 남조선 총연맹, 이런 연맹으로 남조선 총연맹 중에서 경북도연맹, 경남도연맹, 충북도연맹 하던 그런 조직이 옛날에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서 이게 공산주의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연맹 이름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거 이름 그대로 전국 농민회, 간판은 농민들이 한다 이런 걸 하지만 실제로 활동은 옛날에 6.25 사변 전에 공산주의 정치에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정말로 농민회를 하느니 농민들이 단체가 되어갖고 농민들이 주축이 되면서 농사 짓는 일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결속해가지고 정치할 세력가 하는데, 정치 세력가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조직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전국 농민회입니다. 이 전국 농민회 회장이 아마 호남의 전남의 출신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나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죠. 지난번에 한미 FTA 나올 적에 아주 대단한 어떤 행세를 하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국 농민회예요. 이 전국 농민회 가는 이 자체,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고 우리 국토에 맞도록, 각 지역에 맞도록 이 농사를 여러 가지 개량하는 거,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 사회제도 속에서 나오는 농민들의 지위를 어떻게 하면 안정화로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순수한 농민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민을 이름하여서 정치 활동하는데 세력을 잡으면서 과거에 쓴 역사, 현재 역사, 앞으로 역사에 나름대로의 농민들이 했다, 이 내용의 발자국을 남기려고 하는, 역사에 어떤 영향을 입히려고 하는 요소, 그 근원으로 역사적인 근원 올라가면요,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회, 그걸 농민전쟁이라는 동학농민, 동학농민난? 동학농민 운동, 동학농민운동을 해요. 그게 동학난인데, 그 농민을 집어넣어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현재 전 근대사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이후로 한 80년대까지 있었던 새마을운동, 그것 자체를 무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적 새마을운동은 농민이 주초가 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농민들이 한 어떤 실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일인데, 그 농민들의 힘으로 일으킨 새마을운동은 싹 없애버리고, 이 농민들 통해서 정치 활동을 만드는, 농민의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면서 국방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까지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어떤 개신교 어떤 활동에 대해서요 아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니.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느냐?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뭔가 좀 기했다, 농민이 뭔가 기했다라는 어떤 발자국을 남기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는 또 그 근거가 되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그러면 그 농민이라는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 분명히 되었어요. 아주 길을 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때가 되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2018년 한 비춰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지금 정권은 그렇단 말이에요. 농민들, 그 다음에 노동조합, 그 다음에 전교조 아까 교육 문제 때문에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주사파, 자우선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는데, 지금 더 좋은 내용이
북한하고 관계가 지금 남북 이제 종전선언 할 수 있는 북미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북미 대화가 지금 일주일 정도도 안 남았는데 북미 대화가 6월 12일이니까 6월 10일 지나서 종전을 선언하게 되면은 그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 바라고 있어요. 다들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할 때 모두가 바라고 있으니까 바라고 있는 대로 다 되면은 농민회란 하면서 동학난을 어떤 기준으로 중심해서 농민들이 붙잡고 있는 역사적인 우리가 지금 뭔가 했을 것이다. 사드 배치도 우리가 반대했고 자기들 걸음을 남기려고 하는 이 농민들의 발걸음, 농민들 하여금 정치 세력으로 만든 이 발걸음이 더욱더 힘을 얻을까 바랄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잘 되겠느냐. 역사 부분에 이렇게 잘못된 내용에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정말 기가 살아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슈도 다 무마시켜버리고 새로운 정권 들어서자마자 새마을운동하는 그 모든 흔적을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적에는 새마을운동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건 농민들이 바라는 거죠. 농민들 이름이 나는 엄청난 내용인데 그것 자체를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그걸 싹 없애버리고 일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이들이 바라는 대로 농민회가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비춰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야 될 바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예요. 이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요 점검을 해야 돼. 이걸 빼버리면 안 돼요. 교회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분명한 있는 이 내용도 빼버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있겠지만은 개신교 내용에서 우리가 볼 때는 개신교 안에서 호남 지역에 있는 목사들 한번 봐봐요. 지금은 살판 닿잖아요. 호남 지역의 그 지지도가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호남 지역에서 95% 이상의 지지도 나오는 거는 이건 전부 다 그 교회 목사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일반 지역에 있는 목사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전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은 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요 거의 100% 막 지지를 하고 있는, 거의 100% 할 정도로. 그거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나왔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분명히 그거는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역사 속에서 나가는 이 내용에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 하나만 지금 예를 듭니다.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 개신교 하나가 나가는데 앞으로 남북 뭐 정상회담 이런 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그 종전선언이 된다. 그랬을 적에 그들이 바라는 대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모양이 현재 교회 안에서 호남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던 그 설교가 그 내용대로 사회가 그대로 될까? 이게 잘 되겠느냐라는, 잘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서 과연 그런 게 선포된 거로서 과연 그 보장성이 성경에 보장한 대로 어떻게 100%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질까? 요 내용이 있다. 교회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 그 어떤 그 불가침, 어느 누구도 불가침하는 그 위치에 있는 교회,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고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면서 전달되는 과정에 왜곡될 수 있는 내용, 잘못될 수 있는 내용,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덧붙여서 교회의 그런 어떤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교회에 어떤 지금 현재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종교 이름, 종파들이, 다양한 종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파에 어떤 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모관계, 모자관계로 되어 있는 역사적인 개념이겠단 말이에요. 590년부터 지금에서 1517년까지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교황제도가 있죠. 교황청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교황제도가 있잖아요. 그 교황제도가 1517년 쪽에서 개신도로 갈라지고, 그 다음 천주교는 여전히, 현재 일컬어지는 모든 천주교는 여전히 개신교로 하여금 집 나간 형제라 하면서 이렇게 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교회도 보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 전 세계가 흩어지면서 나타나는 교회 행적 중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천주교 위치를 보면은 농민은 농민대로 지원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할 대로 지원다 하는 거예요. 민노총도 지원하고, 전교조도 지원하고, 뭐 일단은 정부하고 대응되어지는 거는 전부 다 지원했어요. 활동하면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오다 싸고, 사회에 정부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대로 하고, 이제 그래 하다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 천주교가 얼마나 살판나겠느냐,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천주교가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맞이해서 이 정권과 더불어서 이제 또 남북 정상회담까지 들어갔으니까, 북미 정상회담까지 내다보이고, 만약 남북의 종전선언이 된다면 얼마나 길을 펼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역사라고 하는 이 개념의 단편적인 내용에 현재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현재 있는 내용에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지금 이렇게 제 한 개인이 이야기하면서도 일종의 조소 형태가 있잖아요. 조소.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안 될 요소가 많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내용이 들려진 이 내용은 왜 그렇느냐. 첫째는요,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나름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나름대로 역사를 개념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조합, 노동조합 운동들, 그리고 농민들, 교회, 천주교나 신교나 마찬가지로 이 역사 부분에 있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역사,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이 일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역사 시간이 흐름돼서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가 모아져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현재 교회가 걱정하고 있느냐, 천주교에서 걱정하고 있느냐,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느냐, 노동조합이 걱정하고 있느냐, 아무도 걱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현재 정권의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잘 된다고 신난다고 막 우리 뜻대로 된다고 막 100%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잘 될 건지, 야당은 지금까지는 기세등등하게 지금의 여당을 공격하던 그 등등하던 서슬 퍼렸던 어떤 이데올로기, 북한에 대하고 관계에 대하고 그 간격을 세우던, 날을 세우던, 그거는 지금 전혀 날이 묻어가지고 덜도 안 하니까 6월 13일 날 있을 지방선거에 뭐 거의 참패가 보이죠. 참패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죠. 서로 모르고, 한쪽은 잘 된다고 날뛰고 한쪽은 못 된다고 지금 뭐 길을 푹 조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아까 말한 세 가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 내용에 대한 바른 지표를 못 내놨고, 과거에 대한 내용과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 대로 가는 이 내용에 대한 과거의 역사의 흔적에 대한 역사의 흐름에
분명한 촛대를 맞춰서 내가 지금 현재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내려보면 이게 일관성, 정체성. 역사의 정체성 자체가 전 인류가 가는 역사의 정체하고 대한민국 가는 역사의 정체성하고 이게 맞아가야, 그래야 이게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있게 이런 시대가 변하더라도 남북의 종전선이 오더라도 야당은 야당대로 분명히 할 말이 있고 여당은 여당대로 뭔가는 더욱더 다져야 되는 분명한 일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한 나라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와 더불어서 분명히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서 역사적으로 전 세계 공통되게 야당은 야당대로 선포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선포하면서 전 세계 인류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가더라도 야당이 할 일, 여당이 할 일, 그건 각자 있으니까 그걸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선포를 못한다. 역사 문제이긴 하지만은 역사 문제에 대한 주체가 되어질 수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또 역사를 주도하곤 한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관이 잘못됨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현재 있는 상황, 이 상황은 사실은 다음 주 12일 날 되면, 화요일 되면은 북미 지금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이런 어떤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가 된 이 역사를 지금 현재 지금 어떤 위치적인 세계적인 위치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이거에 대한 거는요 사실은 전 세계가 매스컴을 해서 그렇지 이건 누가 이런 일을 일으켰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금 아니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느냐, 안 그러면 김정은 어떤 위원장이 했느냐, 트럼프가 했느냐, 세 사람의 위치에서 볼 때는요 대한민국이 끼어들 자리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렇죠. 북한이 답답하니까 미국이 쫄으면서 북한이 답답하니까 남한에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남한이 다리를 놔가지고 북한하고 미국이 지금 만나는 이 과정이 지금 북미 대화, 북미 정상회담은 나오는데, 좀 요런 내용을 갔을 적에 남한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정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만 달라들 내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런 시점에, 즉 20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하면요 우리가 역사적인 현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역사적인 어떤 위치에서 내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저 우리가 구경만 해야 되느냐? 일어난 이런 북한에서 야기돼서 미국하고 어떤 관계에서 지금 야기된 문제로서 우리는 덩달아서 뭔가 덕을 볼 것 같은 지금에서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냥 바람만 보면은 분명히 그거는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갑니다. 전혀 엉뚱한 대로 간다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불똥이요 항상 잠재어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세심한 악마라 그랬나요? 세심한 악마? 사소한 악마라 그랬나요? 미세한 악마라 그랬나요? 그런 요소는 얼마든지 아까 폭포 지나가는데 모래 하나가 조금 비틀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요소, 얼마든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야당이면 야당, 여당이면 여당이요. 이게 지금 잘 된다고 박수만 치고 못 된다고 지금 자꾸 방해 놓고 막 엉뚱한 말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온 인류가 대한민국을 집중하는 이 관계,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대한민국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이 가진 자산, 대한민국이 가진 자산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건 우리 자랑 못하더라도 사태가 막 이리 변화되어 가면서 도대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정신은 어떻게 차려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정체성,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전 인류 가운데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라 가는 이런 나라가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가진 자산,
전 세계 다른 사람 다 자랑하고 다른 나라 각 나라가 다 자랑하더라도 이거는 대한민국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건요, 한글밖에 없어요. 한글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한글이라는 이 언어가 존재됐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한글을 쓰느냐, 한글이 왜 중요하냐, 한글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한글을 쓰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집중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지금 현재 자충우도 얼마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고 전체가 다 사후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는 이런 때, 전 국민들이 한글에 대한 이 위치,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한글, 요거 자체가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전 세계 사람들을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시발점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을 퍼뜨려야 되는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 이걸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인다면은, 여기 역사에 대한 이해예요. 역사에 대한 이해.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한글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세종대왕이 있어야만 됐느냐, 세종대왕 이전에 한글이 있었다,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 문자가 세종대왕에 의해서 나온 거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한글을 사용하게 됐을까? 세종대왕 이전에, 1000년 이전에, 적어도 1440년이니까 440년쯤에서 한글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보다 1000년 전에는 한글은, 그럼 기원전 한 600년 전에는 한글은 어떻게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써야 될 자리, 한글을 사용한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하는 이 내용의 고백이,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저절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만이,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어째서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남아있고, 특별히 한글에 있는 특징 중에서 이 존칭어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이 되었느냐 연결하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이걸 모르고 있다는, 이걸. 주의 계명을 사는 자에게 베푸시는 대로 하는 그 자체를 사춘기를 지나서 모르고 있으면 손해요. 한글을 사용하면서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존칭을 사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글을 사용하는 민족이 됐느냐, 이거를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역사, 긴 역사를요, 통탄해야 돼. 통탄해야 돼. 그나마 통탄할 수 있는 게요,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그래 해야 앞으로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난 뒤 이 결과에 관계없어요.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사건이 필요하니까, 이런 내용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통령을 물러나야 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사람 이름을 남기면 안 되니까. 사람 이름을 남기면 하나님 싫어하니까. 사람 이름을 남기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만약 이런 일이 있어 봐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도 높이던 차에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높이겠어요.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나빠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전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탄핵이라는, 탄핵 당할 수도 없는 내용을 갖고 탄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환경,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내용도 박근혜 전 대통령 연결하면요,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반드시 평가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탄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탄핵받고 지금의 감옥에 들어가서 안 될 사람이 감옥에 들어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내가 했다고, 김일성이가 했다고, 김정은이가 했다고, 문재인이가 했다고, 트럼프가 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 말이 안 노는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소에 있다. 이런 해석이요, 역사 해석한테 필요하다. 그래 해야 대한민국 사람들 입에서 내가 했다. 교회도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맡으니까 교회가 잘 된다. 교황이 있으니까 전 세계 안녕이 있다. 이런 개인의 이름에 돌아가는 이런 일은 절대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지 않는 존칭어를 쓰는 이유. 왜 우리가 대한민국은 존칭어를 쓸까? 하나님 앞에서만 쓰는 이 언어를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 돌리는 이런 어떤 언어적인 흔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쓰는 거예요. 존칭어를 잘못 쓰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위치가 있다. 이걸 깨닫기만 하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손잡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손잡고 이스라엘의 남도로 고통을 많이 아는 사람들, 우리는 남북의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어요. 이 엄청난 고통을 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일을 제공받게 되는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는 곳에 반드시 쓰임받는다는 민족 전체가, 특별히 이웃나라를 축복해서 일본, 만주, 몽골까지 우리가 축복하면서, 그래서 인류 평안의 환경을 만들자 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민족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북은 어느새 만주 땅하고 휩쓸리면서 결국은 만주 땅에 세력이 돋아나가지고 남북은 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정체성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만주가 아마 손잡고 남북을 따돌려 버리면은 그런 것도요 역발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영향을 줘야 될 그 어떤 역사적인 과제가 이 남북에 대한 이 통일학한 요소하고요 반드시 같이 인식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